제 책을 좀 보셨습니까? 네, 좀 보다가 어머니가 혼자셔서 음.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요즘 책을 급하게 챙겨온다는 게 못 챙겨와서 못 예, 봤어요. 예. 시간이 그래서 그럼 유튜브는 좀 보셨어요? 이 유튜브도 좀 봤죠. 예. 보고 그다음에 그 김종무 선생님, 박종부 선생님. 그분하고 것도 처음에 그거 보다가 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유튜브 원장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아 그리고 다른 그 한방 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 거기서 그 누가 거기다 올려주더라고요. 뭘 올렸죠? 남창규 한의원에 대해서 쓰고 책을 쓰셨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썼더라고요. 예. 전통 한방 무슨 그런 사이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는 내가 얼른 클릭했죠. 예. 가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일단 보고 전화도 제가 몇번 드렸고 예. 우선은 뭐 오늘은 한번 그냥 진료 한번 받아보시고 네네. 또 내지는 그렇게 하신다. 책도 구매해 가신다. 네. 그럼 제가 진단을 할게요.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지요? 이게 우리 예를 들면 남창규 한의원 원장은 네. 어떻게 진맥을 할까요? 그거 어떻게 진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지 않을까요? 예? 만져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한의사라고 하지만 네. 전혀 파동 원리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저는 뭐 잘은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전혀 모른다. 네. 어찌 보면 배우러 왔죠. 백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인체 파동 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뭄에 콩 나듯이 있긴 해요. 그래도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은 일반인이 배우기 쉬울까요? 선생님 같이 전문가가 배우기 쉬울까요? 일반인이 뭐 배우기 쉽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저 입장에는 한의사는 또 자기의 무슨 그런 배운 것 때문에 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든지 잘 그 한국말이 잘 네. 하여튼 잘 적응하고 이게 플렉서블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예. 그래서 새로운 것도 잘 적응하고 잘 흡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공부 때려보다 이런 게 있구나. 네. 거기 관심이 있고 또 뭐 핵사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거기 하길래 이건 또 뭐지 하면서 또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여튼 사람에게 인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거라면 나는 다 배우고 싶다. 예. 거기에 대한 오픈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진료도 해야 되고 다만 이게 지금 진료를 시작한 거다. 이게 진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의 정통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손의 맥을 잡아서 진맥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손의 맥을 잡는다고 해서 알아요? 아니 모르죠. 저는 제가 진맥이 아니라 여기 이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손의 맥을 잡는 일반인들은 이거를 진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손이나 팔다리에 점을 보고 뭐 생김새를 보고 자세를 보고 언밸런스를 보고 이거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손의 맥을 잡았다고 해서 단순히 손의 맥을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대중들은 뭐 한다?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어디에서든지 한의사가 진맥을 한다 하면은 뭐라고요? 손의 맥을 잡는 장면을 가지고 차용을 해요. 그게 오히려 한의학을 어떻게 보면 진맥을 오용하게 만들었다. 잘못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창규 한의사는 손의 맥을 잡는다, 안 잡는다? 왜 안 잡는다고요? 손의 맥을 잡는 순간 용한 게 뭐 때문에 용한 거에 돼버려요? 손의 맥을 잡는 행위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좋은 일 시킨다? 기존에 제가 그렇게 혁파하고 싶어하는 혁신하고 싶어하는 깨부수고 싶어하는 그거를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는 폐단을 낳기 때문에 저는 뭐 한다? 일부러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예. 그러면 뭘로 진단하느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결론은 오작동으로 진단해요.
그러면은 이제 오작동이 뭐예요? 하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선생님한테 오작동이 뭘까요? 질문할게요. 뭡니까? 작동이 잘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그리고 결국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장님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려고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다. 인체 파동 원리에서, 예를 들어 남창규 원장의 미천인 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책에서 말하는 오작동이 뭔지를 묻는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아웃 오브 오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나 뭐 그게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것을 오작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오작동의 증거인 흔적인 점을 보고 진단해요. 근데 또 점이라고 하니까 다트, 검은 점만을 점이라고 생각해. 빨간 점도 점이다. 또 심한 얘기를 제가 오늘 영상에도 올렸지만 멍도 점이에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눈썹의 문신도 점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원장님을 딱 봤을 때 뭐밖에 안 보이느냐? 또 다르게 하면은 눈썹이 보여요. 눈썹과 눈이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나?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어요. 제 눈에는 붙어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이렇게 눈을 치켜 뜨니까 좀 벌어져 있지만 우리 김 실장님 봐봐요. 우리 눈썹이 붙어 있다는 게 보여요? 눈썹이 붙어 있다는 말은 뭐가 붙어 있다는, 눈썹과 눈썹이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눈썹과 눈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사이가 간격이 뭐하다? 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보통 사람들. 예,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또는 내지는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전체적인 밸런스의 관점에서 보다면 거기가 뭐하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붙어 있을까요? 여기가 꺼지니까. 예, 뭐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눈썹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저는 뭐 한다?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위장이 안 좋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눈썹이 뭐기 때문에, 다르게 눈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간? 유방이에요, 유방. 예, 유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방하고 눈썹은 뭐라고요? 쇄골이에요. 유방하고 쇄골이 뭐하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다는 말은 왜 붙어 있을까요? 걔들이 사이가 좋아서 걔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배우자분을 보면은 옷에 주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가 주름이 접혀 있어요? 위장 쪽에? 예, 위장 쪽에 접혀 있네요. 그 말은 어디가 안 좋다? 위장이 안 좋다. 선생님은 위장이 안 좋다고 진단해요. 이렇게 진단하면은, 자, 한의사인 입장에서 제 말이 믿음이 공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저 옷에 주름을 보고, 우리 쌤이.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한의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의 약간의 소견을 묻는 거예요. 제가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진단한다고. 옷이 주름이 이렇게 접혀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 배우자분은 위장이 안 좋다라고 진단을 한다고 내 패를 깠다고요. 저는 심한 얘기로 제가 그 예전에 그 JP 그 종고쌤한테도 들었던 얘기지만 그렇게 미천을 다 드러내면은 안 된다. 다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뭐 한다? 깔본다, 무시한다, 애게게 한다. 남창규 원장이 고명하다라고 해서 척 보면 안다고 그래서 뭔가 신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신기가 저 옷에 주름을 가지고 트집을 잡네 하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선무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미천은 뭐라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말만 하면 돼. 예를 들면은 아이고 나중에 위암으로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환자가 뭐 해서? 쫄아서 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한다? 무시해요. 또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침 뱉고 돌아서고 가지만 밤에 잠이 온다 안 온다? 잠이 안 와요. 또 내지는 이제는 뭐라고요? 말이 씨가 됐나? 하지만 또 내지는 애써 그 말을 한 사람을 부정하지만 부정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내가 위암으로 죽는다는데 그 말에 뭐 한다? 코가 깰 날이 와요. 이게 뭐라고요? 파동이에요. 이게 뭐라고? 오작동인 거야.
제 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5년, 6년 동안 그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제가 독립을 했어요. 결별을 했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이 전화로 악담을 퍼붓어요. 온갖 악담을 퍼부면서 너가 내를 떠나고 나서 한의원이 잘 될 줄 알아? 너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너는 뭐한 얘기로 폐가 망신할 거야. 또 내지는 너희 한의원이 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내 에너지 기운의 그 테두리 안에서 너가 떠나는 순간 너는 지금 그나마 너가 내 옆에 있으니까 한의원이 그나마 잘 됐던 거지 나를 떠나고 나서도 잘 될 줄 알아? 이렇게 악담을 퍼붓다고요. 그 말에 제가 코가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그 말이 저한테 파장을 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줬다니까.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말은 뭐 한다? 예, 파장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파가 뭐라고요? 만파야. 그래서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가냐? 우주 전체까지 갔다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상대에게 악담을 퍼부면은 내가 상대에게 독을 품으면은 상대도 그 독의 영향을 받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뭐 한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 그분의 그 말 때문에 악이 받쳐가지고 더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안 했으면 뭐라고? 쫄딱 망했을 텐데 제가 그 말에 코가 깨가지고 더 열심히 분발해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말하면 제가 다시 맨 땅에 다시 진흙탕이지만 반지하지만 지하 10층이지만 여기서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진료를 하고 약도 직접 따리고 약도 어떻게 돼요? 5kg, 6kg 되는 약을 양쪽이면 12kg 되겠네. 이 약을 저 하소동이고 신백동이고 청전동이고 걸어서 약을 배달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나마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또 내 친구가 한 얘기가 그래. 이주연 박사가 제가 이 책에 그거를 추천사를 부탁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창규야, 네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마치 파동이 새로운 신의학인 것처럼 신기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일체질 한의원을 자기가 주창한 자기가 볼 때는 그게 한의학인데 밸런스가 결국 한의학의 음양인데 왜 자꾸 너는 자꾸 그게 한의학이 아닌 거 뭔가 새로운 것 그냥 한의학이 아닌 것처럼 너가 얘기하냐. 그래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도 한의학을 뭐라고 해 21세기 언어로 하는 관점에서는 생일체질로 표현하지만 너가 인체파동원리도 결국 한의학이라는 말을 21세기의 인체파동원리라고 너가 설파한다고 나는 그 이해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마치 너 말을 들으면은 너 말에 코가 깨면은 마치 파동원리를 해야지만이 한의학이라든지 의학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거고 또 마치 파동원리는 전부이고 나머지 다른 것은 다 돌팔이인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까놓고 얘기해서 파동원리를 배웠다는 한의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심한 얘기에 파동원리로 다 진단하고 치료하니 또 내지는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그래 파동원리 하는 한의사들은 다 전부 다 실력이 좋니? 실력이 좋다는 관점에서는 그 한의원이 다 환자로 메어 터지니?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남창규 같은 한의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면은 그 정부 선생님이 그 한의원을 예를 들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소문 내겠지. 이 봐라 파동원리를 하니까 이렇게 돈방석에 앉지 않냐? 심한 얘기로 20년 전에는 그걸 누구를 팔아서 그렇게 했다고 남창기 한의원을 팔아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봐라 인체파동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돈방석에 앉는 한의원이 파동한의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뭐한 얘기로 그래도 그분하고 결별하고도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관점은 뭐야? 누구 탓인 거야 도대체? 그분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분한테 그래도 20년 전에 배우던 그게 알토란 같은 게 됐다 하겠죠. 저도 인정해요.
그래도 심한 얘기로 제가 파동원리로 23년째 파동원리로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아무리 진주나 보화를 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게 진주인지 옥인지를 모르면은 진흙탕 속에 진흙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고, 또 뭐한 얘기로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영상에 올렸지만 한의사로서 한의학과 발을 담근 게 제가 재수해서 87학번이니까 횟수로 40년이에요. 또 내지는 한의사로서 30년, 또 내지는 인체 파동원리로만 23년째 한의문을 판 제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23년 전에 파동원리를 처음 입문했을 때의 저와 수준을 비교하면 지금은 어떤 레벨일까요? 건물로 따지면, 아파트로 따지면은 그 당시가 지하 1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몇 층쯤 될까요? 63빌딩이라고 좀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그래도 63층이라고 한다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1층이나 될까? 2층이나 될까 한다고. 예?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흑백 요리사의 모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셸링의 3스타라고 합시다. 모수의 그 셰프가 또는 우리가 백종원이가 그래도 요리업계, 요식업계에 그래도 다이아몬드 탑 클래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백종원은 뭐 탑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인정이라는 기준은 뭐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매스컴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라고. TV에 나오니까 인정하는 거지. 그냥 TV에 안 나오고 그냥 평범한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력을 과연 인정할까요? 또 인정한다는 관점에서는 그 실력을 알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결국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배가 터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은 맛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시장이 반찬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미슐링 3스타 집의 그 레시피,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시큼 먹고도 뭐라고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야. 왜? 배가 시장이 반찬이라는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맛있긴 한데 양이 적다는 거지. 그게 뭐냐? 상대적이라는 거고, 그게 인체 파동을 위해서 말하는 오작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작동을 이해하셔야 돼. 예. 저는 지하 1층에서 63층이다. 또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극이다라고 얘기하도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그 실력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실력으로 입증하면 되잖아요. 입증한다는 관점에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야지 실력이 인정이 되는 거지. 안전뱅이가 좀 걷는 신용을 해가지고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한 얘기로 제가 초짜 때 몽골에 의료봉사 갔을 때 그때 안진뱅이 같은 걷지 못하는 침상에서 누워만 생활하던 임산부를 침을 놔서 10m는 걷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말대로 기적이다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기적을 내가 일으키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기적을 바라고 남창기 한의원 오는 사람은 그거는 그 10m 걷는 거는 기적이 아닌 거야. 남창기 원장이 그렇게 안전뱅이라도 침을 놔서 서게라도 하고 서 있는 신용이라도 하고 걷는 신용이라도 하게 할 때는 그때는 기적이었지만은 23년 차 남창기 한의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거기에 성이 찬다, 안 찬다?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는 10억을 버는 입장에서는 100억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지만 그 순간 그 행복은 며칠을 못 간다?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은 1000억이 보여요. 500억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또 뭐 한다? 그 길을 탐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동원리를 배운다 한들, 그러니까 제 후배가 하는 얘기가 국제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원장님 나 지금 국제전화니까 지금 전화 끊어야 돼요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도 급해서 그런데요. 그 인체 파동원리가 효과가 좋아요? 이거 물어.
치료가 되냐, 치료가 안 되느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효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결국은 그 효과를 내가 그 원장님이 바라는 그 기대치라고 합시다. 그 후배가 바라는 기대치의 효과를 낸들 거기서 사람은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해요. 본인은 야, 제가 그랬다니까. 파동원리를 알기 전에는 침자리가 혈자리가 어디에 선용을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합곡의 효능이 뭔지를 몰랐는데 아는 순간 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딴 게 보여. 또 가지지 못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존재다.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중첩이고 간섭이야. 아니 이걸 어떤 데는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가짜예요. 얘가 진짜예요. 목소리가 두 군데서 막 나오네. 나중에 봅시다.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예, 집에 가서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효과가 아무리 좋다 한들 또 효과를 낸들 사람은 거기서 또 뭐가 생긴다? 불만이 생겨요. 그 의미가 2보 전진, 1보 후퇴인데 사람들은 1보 전진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말어 배우려고 하세요. 배우면 배울수록 뭐 한다? 갈증만 난다. 심한 얘기로 남창규가 이제 23년째 해서 실력을 다 갖췄다면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지. 근데 남창규는 멈춘다, 멈추지 못한다? 아직도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요것만 하고 책만 내고 내가 집에 돌아올게. 근데 내가 요것만 일을 벌리고 더 이상은 일 안 벌리고 가정에 충실할게 하지만 집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말이 공연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혼하자고 도장 찍자고 하는 거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3살보다 뭐 한다? 8까지 가는 거예요. 난 이러다가 죽을래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는 인체파동원리의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늪에 빠져서 헤어쳐 나오는 방법은 지금 당장 인체파동원리를 담 쌓는 건데 담을 쌓을 수 있다 없다? 네, 담을 쌓을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저는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뭔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심한 얘기로 제 눈에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싸움할 때, 우리 싸움이라고 합시다.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까요? 다르게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할까요? 허승민 선생님. 우리가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에서 본다면은 골리앗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골리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리앗 같은 자기보다 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 제일 강할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심한 얘기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심한 얘기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저는 뭐라고요? 가진 게 많아서 약해요. 약자라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뉴질랜드 가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눈에만 좋겠어요? 저 눈에는 미치겠다니까. 내가 어찌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뉴질랜드 집을 하나 가지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 집을 잃게 생겼다고. 왜? 또 다른 일을 벌렸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하는 얘기가,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파동원리를 안 했다면은 그냥 평탄하게 교수로서 안정적인 삶을 누렸을 텐데, 파동원리의 늪에 빠지는 바람에 교수도 때려치웠지.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지. 또 내지는 풍비박산이 뭐 이혼해야지 풍비박산이 아니에요. 제가 뭐한 얘기,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니까.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 해가면서 뭐라고요? 인체파동원리 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라고? 요거에만 올인해가지고 나온 게 인체파동원리의 성과야. 다만 그 혜택은 누가 누리느냐? 물론 제가 누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지. 그래도 실력 있는 의사한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결국은 하나를 가지면은 이 길을 가면 뭐가 돼요? 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 하지만 이 길을 포기하고 저 길을 간다고 해서 저 길이 행복하냐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의 의미는 파동원리를 배우든 안 배우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 어디에서도 지옥이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이곳이 지옥이라고 여기지만 이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라다가 진이 빠져 죽어요. 하지만 이게 나의 살아있는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지옥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당 가요?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이곳이 지옥이고 천당이라는 거야. 이해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이 끝이에요. 과거가 현재이고 미래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미래를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하는 꼴을 보니까 원장님은 패가 망신하겠네요. 맞아요. 인간은 언젠가는 뭐 한다? 다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간다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다 무너져야 돼.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패가 망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그 종부 선생님이 저와 결별했을 때 너는 죽는다. 심한 얘기로 남창규, 너가 나를 떠나고 나서 잘 될 줄 아냐? 언젠가는 망한다. 쫄딱 망한다는 말이 언젠가는 뭐 한다?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은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 오른다는 기준이 100년이든 1000년이 문제인 거지. 다만 인간은 다 언제를 사느냐? 오늘을 산다고 말하면서 주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자 말자 주식이 바로 오른다라고 믿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다 미래를 살아요. 오지 않는 내일을 산다니까. 오지 않는 미래를 꿈꾸면서 꿈을 꾸면 좋은데 그 꿈이 아니고 그 허상에 쫓아서 현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그 미래가 아니다. 지금 여기가 이곳이 미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안주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여기가 미래가 아니다. 저기가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얘기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겁을 줘야지 마케팅이 먹혀요. 제일 효과적인 마케팅이 무슨 마케팅?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한의원을 잘 하려면은 한의원이 잘 되려면 뭐 하면 돼요? 겁 주면 돼요. 극단을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뭐 때문에 유방암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하는 거야. 예? 왜 그렇다고요? 눈썹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벌려야 돼요. 예. 또 벌려서 또 괜찮나요? 벌리면 또 딴 데가 문제가 되겠죠. 그냥 혹 때리려다 혹 붙이겠죠.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밖에 없나요? 예방이 좀 괜찮나요? 그러니까 코가 깨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뭐예요? 원장님한테 뭐 배우면 되나요? 돈 갖다 주면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해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다 방식으로 가요.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러한 얘기로 유방암에 걸린다라는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 120살을 살든 150살을 살게 되면요. 걸려요. 또 내지는 내가 유방암이 안 걸리더라도 내 동생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이 유방암이 걸린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내가 언제 원장님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원장님이 유방암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지. 이렇게 내가 또 빠져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심한 얘기로 지금 원장님의 모친 되시는 분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의 과거라니까. 나의 미래고. 어머님이 그렇게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나도 언젠가는 그것으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산부인과 남자 의사는 뭐 때문에 무슨 암에 걸린다고요? 자궁암에 걸린다니까. 그래서 그게 파동이에요. 결국은 운전을 계속하는 사람은 운전
운전이 직업인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뭘로 죽는다고? 교통사고로 죽는다니까. 원숭이도 뭐 한다? 왜 나무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의사는 뭐 때문에 죽어요? 환자 때문에 죽어. 환자 고치다가 열에 하나 100에 9을 잘 고쳐도 한 명이 여기서 의료사고가 나면은, 의료사고도 아니지만 의료사고로 취급받아서 소공사에 걸리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 때문에 뭐 한다고요? 병원을 때려치워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열심히 성실히 진료했는데 과표가 많이 잡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두들겨 맞으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이 싫다니까. 이 나라가 싫어서 이 나라를 떠나요. 이민을 가. 그래서 또 뭐 하다가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 가서 객사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피한들 물속인데 발버둥 치는 거야. 나 죽는다고. 나 수영할 줄 모른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수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서 있으면 돼. 에? 본인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수영할 줄 모르니까 물에 있으니까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이 이것도 안 되는데. 서면 되는데. 그런데도 굳이 뭐 하려고요? 살려달라고 수영하려고 못하는 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는 거야. 이게 오작동이에요. 또 내지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물길 있잖아요. 요만한 물길을 우리가 시내를 건너려고 건너가다가 죽어요. 왜 그러냐고? 넘어지는 경우는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열길 물속에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요 깊은 발목에 누구 하나 촉발로 딱 걸어버리면 넘어진다고. 물살이 뭐라고요? 넘어뜨리기 때문에 물살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일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라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잃을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결국은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된다?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해져요. 비굴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로 사세요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사세요. 나라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으로 사세요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다? 살 수 없는 존재다? 없다.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라니까. 그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면 살 수 있지만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진 자의 세상을 맛보는 순간 뭐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나도 저런 세상에서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의미가 인체 파동 원리의 길이 그래요. 이게 늪이라니까. 이거를 모르고 살 때는 행복하다니까. 하지만 이거를 접하는 순간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빠져든다는 관점에서는 한 번에 단번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유산교육 10만 원짜리 그 강의를 위해서 그분이 헛걸음한 것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지금 아주 진을 다 빼네. 그분 때문에. 그분은 알까 모를까. 예, 예.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또 얻게 돼요. 자, 그래도 지금 점심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침 놔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줘도 침을 안 놔주면은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침을 놓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침을 맞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네. 저를 적선하는 거예요. 두 분 들어가시죠. 이 침은 뭐예요? 이 침? 이건 주의 영수증 예.